2025년 5월 30일 낭독 사설. 첫 번째는 한결의 사설. 어제 거네 이건. 한은 선흥사시. 한은 성장률 하향, 금리 인하, 재정 정책도 서둘러야. 한국은행이 다시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에다 통상 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3개월 새 전망치가 거의 반토막 났다. 내년 성장률도 1.8%에서 1.6%로 낮췄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기준 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하며 경기 떠받치기에 나섰다. 그러나 탈진 상태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는 데에는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하느니 이날 내놓은 전망치가 새로운 건 아니다. 이미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14일 0.8%를 전망했으며 외국 투자은행들은 그 이전부터 비슷한 전망치를 내놓았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악화 때문이라는 진단도 대동소이하다. 현재 불확실성이 매우 큰 미국의 관세가 예상보다 낮아지더라도 한은은 올해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만큼 성장률 상승 효과는 0.1%포인트에 다시 현재 불확실성이 매우 큰 미국의 관세가 예상보다 낮아지더라도 한은은 올해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다시 현재 불확실성이 매우 큰 미국의 관세가 예상보다 낮아지더라도 한은은 올해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만큼 경쟁상 다시 현재 불확실성이 매우 큰 미국의 관세가 예상보다 낮아지더라도 한은은 올해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만큼 성장률 상승 효과는 0.1%포인트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목할 부분은 통화당국이 이런 암울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도 통화정책은 빅컷이 아닌 주목할 부분은 통화당국이 이런 암울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도 통화정책은 빅컷이 아닌 베이비 스텝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하는 총재는 이날 그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주택가격이 오르는 등 코로나19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19 때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사상 최저치인 0.5%로까지 낮춰 주택가격 폭등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이 총재의 말이 일리가 있다. 유동성이 소비 진작이나 기업 투자 확대보다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을 야기할 수 있는 탓이다. 그런 만큼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이어가되 통상 환경과 부동산 시장 등이 추이를 봐가며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재정이 나서야 한다. 현재 집행을 앞둔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성장률 제고 효과가 0.1%포인트 수준에 불과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2차 추경을 준비하기 바란다. 다행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2차 추경을 공약한 상태다. 관건은 추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모두 증세는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재정 연거상 이번 대선 후보들은 모두 증세는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증세를 않고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 필요하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됐던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등 증세도 검토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한은 성장률 하향, 금리 인하, 재정 정책도 서둘러야.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에다 통상 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3월 새 전망치가 거의 반토막 났다. 내년 성장률도 1.8%에서 1.6%로 낮췄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하며 경기 떠받치기에 나섰다. 그러나 탈진 상태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는 데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그러나 탈진 상태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는 데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하느니 이날 내놓은 전망치가 새로운 건 아니다. 이미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14일 0.8%를 전망했으며 외국 투자은행들은 그 이전부터 비슷한 전망치를 내놓았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악화 때문이라는 진단도 대동소이하다. 현재 불확실성이 매우 큰 미국의 관세가 예상보다 낮아지더라도 한은은 올해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만큼 성장률 상승 효과는 0.1%포인트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목할 부분은 통화당국이 이런 암울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도 통화정책은 빅컷이 아닌 베이비 스텝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주택가격이 오르는 등 코로나19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19 때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사상 최저치인 0.5%로까지 낮춰 주택가격 폭등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이 총재의 말이 일리가 있다. 유동성이 소비 진작이나 기업 투자 확대보다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 급등과 가계 부채 등 유동성이 소비 진작이나 기업 투자 확대보다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 급등과 가계 부채 급증을 야기할 수 있는 탓이다. 그런 만큼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이어가되 통상 환경과 부동산 시장 등 추이를 봐가며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재정이 나서야 한다. 현재 집행을 앞둔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성장률 제고 효과가 0.1%포인트 수준에 불과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2차 추경을 준비하기 바란다. 다행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2차 추경을 공약한 상태다. 관건은 추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모두 증세는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증세를 안고서는 이번 대선 후보들은 모두 증세는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증세를 안고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 필요하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됐던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등 증세도 검토해야 한다. 다음은 중앙일보 사설. 세팅 다시 하고. 0%대 저성장 위기, 경기 부양 고민하되 부작용 최소화를 웃는 표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올해 성장률 전망도 지난 2월 전망의 절반 수준인 0.8%포인트로 대폭 낮췄다.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나 0%대 성장을 기록한 건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나 0%대 성장을 한 건 1998년 외환 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3번뿐이었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마저 힘을 잃으면서 이미 올해 1분기엔 역성장했다. 트럼프라는 대외 쇼크를 온전히 얻어맞은
트럼프라는 대외 쇼크를 온전히 얻어맞은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식적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란 대내 충격 다시 트럼프라는 대외 쇼크를 온전히 얻어맞은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식적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란 대내 충격까지 더해진 탓이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기 보강을 위한 속도감 있는 대응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거시 정책을 쓸 만한 정책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를 살리는 교과서적 처방은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한데 우리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1175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정부 지출 추가 확대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조언할 만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경으로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했다. 추경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이미 최소 20조 원의 2차 추경을 언급한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선 즉시 30조 추경을 약속했다. 누가 집권하든 30조 원 안팎의 2차 추경이 예상되지만 재원을 전액 국채로 조달할 경우 올해 말 국가 채무는 131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화폐 같은 돈풀기식 추경은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써야 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저성장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세입 경정 추경부터 해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통화 정책도 여유가 많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가능성과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가능성과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금리를 급격히 내린 게 실수라고까지 평가했다. 자산 가격만 밀어 올렸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급등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언젠간 조정돼야 한다며 건설업 지원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시장과 새 정부를 향해 금리 인하 신중론을 대놓고 피력한 셈이다. 결국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경기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민생의 어려움을 앞세워 화끈한 한 방을 보여주겠다는 성급함은 없어야 한다. 그런 정책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새 정부가 없는 살림이지만 알뜰하게 쓰겠다는 자세로 재정 규율을 보여주고 이 총재가 언급한 통화 정책의 위험도 깊이 새겼으면 한다.